즐거운 속성량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속도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속도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좀 공부했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는 거. 자, 속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배운 것은 주로 이제 평균 속력이라는 표현인데, 시간은 걸린 시간, 뒤이동한 거리, 어디 간 거리, 시간분의 거리를 속력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과거에 배운 이런 개념인데,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시간분의 거리라는 요 개념이 시간분의 x 증가량이 시간 증가량이고 y 증가량이 거리의 증가량, 위치의 변화량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물체의 운동에서의 속도라는 개념은 어떤 운동 개념이죠. 물체가 운동할 때 속도와 가속도.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로 나타내면 X는 T의 함수이므로, 자, 시각 P, 어떤 P라는 점이 어디 있었는데, 이 P가 이제 움직인다 그 소리죠. 자, 그리고 시간이 T초 후, T시간 후, T분 후 이렇게 흘렸을 때, 단위는 뭐 생략하고, 어떤 T초라고 생각하고, T초 후에서의 위치. 자, 우리가 어떤 수직선에 뭐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 뭐 개미 한 마리를 왔다 했을 때, 개미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좌우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지점에 왔을 때 그 말이야. 그것은 뭔가 운동 방정식이 있다면, T초 후에 개미의 위치는 시간에 따른 함수죠. 시간에 따라서, 이 초가 얼마냐, 시간이 얼마 지났냐에 따라서 개미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FT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FT는 개미의 위치예요. T초 후의 위치.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여기는 T 더하기 델타 T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위치는 FT 더하기 델타 T. 자, F라는 어떤 함수식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함수식이 있을 때, 아무튼 FT 더하기 델타 T, 이것이 이제 T 더하기 델타 T초 후의 위치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각 T에서 T 더하기 델타 X까지, 여기 이제 T 더하기 델타 T인데 델타 X라고도 좀 쓰르네. 자, T 더하기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 그것은 델타 T분의, 자, T에서 델타 T까지, X가 잘못됐어요. T자입니다. 자, 시간 증가량이 델타 T만큼이죠. 여기 델타 T, 시간 증가량. 자, 델타 X라는 것은 위치 변화량.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 뺀 거,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 뺀 것을 위치의 증가량이죠. 이것은 시간의 증가량이죠. 시간의 증가량분의 위치의 증가량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어떤 속도 개념,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것이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해요. 자, 시간 증가량분의 위치 변화량인데, 그 녀석이 이제 요건데, 요것은 어떤 평균적인 속도 개념이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주로 공부했던 내용이 평균 속도 요것을 공부한 겁니다. 자, 근데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여기서 이제 속도라는 말이 있고 속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 배운 이 표현은 이제 속력이라는 개념을 썼었죠. 뒤에 가서 이제 속도와 속력은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속도 개념이 이겁니다. 자,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FT. 자, 위치는 T에 대한 함수라서 FT라고 X를 표현했어요. 위치가 X라고 했을 때 그 X는 FT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자, 그럴 때 일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뭐냐? 자, 아까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X 그랬죠. 요거 그 말이에요, 요거. 요것이 두 점 사이의 위치 변화량에 관한 어떤 속도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즉, 요 시간을 거의 0이 되게 아주 미세한 시간차로 줄이면 그 말이야. 그러면 위치 변화량도 아주 줄어들겠지. 그 녀석이 이제 미세한 시간차분의 미세한 위치 변화량이야. 이것도 어떤 미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은 dt분의 dx, 즉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인데, 그 녀석을 우리가 미분의 표현이 됐으니까 요것에 리미트 취한 거죠. 리미트 취해서 델타 t를 0으로 보낸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t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t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t에서의 미분계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속도다 그 말이에요. 순간 변화율인데, 이것의 순간 변화율인데, 이것 자체는 속도잖아요. 평균 속도인데
그 평균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인데 그것을 VT라고 하면 VT는 속도 이야기인데 그 속도는 F'T가 바로 속도다 그 말이에요. 요거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상태라서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식을 VT라고 하는데 그 VT를 F'T라고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속도는 F'T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위치의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위치를 T라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어떤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체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 자, 시각 T에서의 가속도.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말도 있는데 속도라는 말에는 가속도는 또 뭐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속도를 F'T라고 그랬죠. 그 운동 방정식 T에서 미분한 거, 시간에서 미분한 것이 속도인데 그 속도의 다시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 말이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면 속도의 증가량, 시간의 증가량 그 말이죠. 시간의 증가량분의 속도의 증가량 그 말인데 그 녀석을 또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아주 미세한 시간차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 그 말이야.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미세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변화율이. 그래서 이제 T분의 dV라고 하고 그 녀석은 V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VT를 미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F'T가 속도인데 그 녀석은 F를 미분한 거죠. 그 미분한 것을 다시 또 미분한다 그 말이 투미분이라고 그래요. 두 번 미분한다. 이 표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미적분까지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지금 그냥 이 정도로만 들어두세요. 두 번 이렇게 프라임 표현을 두 번 쓴 것은 한 번 더 미분한다. F'T를 다시 미분한다 그 표현이에요. 이런 거고 어쨌든 가속도라는 개념은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말이에요.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럽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 미분 표현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무튼 가속도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치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있으면 그 식을 T에 대해서 그 위치가 이제 시간에 따른 함수라고 했을 때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된다. 그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속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그 변화율을 말해요. 순간적인 속도의 증가율. 그런 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자동차를 모르면 가속도란 말이 좀 있어요. 엑셀레이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속력이라는 것은 뭐냐?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을 말한다. 우리가 속도를 V라고 하면 그 V의 절대값이 속도라는 것은 양의 속도도 있고 음의 속도도 있어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속도라는 것은 방향까지 있는 겁니다.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그것의 크기만 말하는 거죠. 방향은 무시하고 절대값 무시한다. 절대값.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속력이라는 표현과 속도의 차이점 조금 알아두시고. 자, 일단 그리고 또 물체의 운동에서의 속도가 0인 경우. 자,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속도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속도가 0인 경우에 먼저 운동을 정지할 때. 자, 뭘 운동을 가다가 멈추는 거. 멈추면 위치 변화량이 없잖아요. 위치 변화량이 없으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멈추는 그 상황.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합니다. 또는 뭐 위로 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 위에. 그 다음에 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우리가 물체를 위로 쏘면 위로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위치 변화량이 없는 정지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상태가 바로 속도가 0인 경우입니다. 자, 속도가 0인 경우 운동의 정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속도가 0인 경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그랬는데 자, 이것은 뭐냐? 자, 우리가 시각 T에서 길이가 L인 도형과 넓이가 S인 도형, 그 다음에 부피가 V라는 이런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이
델타 t초 경과한 후에 길이, 넓이, 부피가 각각 델타 L, 델타 S, 델타 V만큼 변했을 때, 그렇게 변했을 때 시각 t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길이든 뭐 넓이든 부피든 뭐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화가 있을 때, 그것도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 그런 개념은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속도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 길이 L의 변화율은 L이 이제 어떤 길이가 있다고 했을 때, 뭐 그림자 길이든 무슨 길이든 간에 어떤 길이가 있을 때, 그 녀석이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때 그것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 말이에요. 즉 델타 t분의 델타 L. 무슨 말인지 알죠? 델타 t는 시간의 증가량, 델타 L은 길이의 증가량, 시간에 따라서 증가량. 자, 그리고 델타 t가 만약에 0으로 가면 이것은 순간적인 변화율 그 말 되는 거지. 순간적인 시간에 대한 순간적인 길이의 변화 그 말이니까 순간적인 어떤 속도 개념인 거지, 그것도. 어쨌든 이것을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길이의 뭐 순간 변화율 그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길이의 순간 변화율인데 이것은 이제 dt분의 dl 그 말은 뭐예요? L이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런 표현이라겠죠. 이것도 시간에 따른 함수라서 L 자체가 시간에 따른 함수이기 때문에 L 자체가 그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길이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S가 있으면 S는 이제 넓이고요. 넓이의 증가량, 시간의 증가량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여기서 또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부피가 있다면 또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저기에서 우리가 어떤 호수에 돌을 퉁덩 던지면 파문이 막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계속 커져가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원의 넓이 마지막 요 원의 넓이만 t초 후에 파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막 커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서까지가 t초 걸렸다고 했을 때 t초 후에 이 원의 넓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t초 후에 이 원의 넓이.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그때 얼마인가 생각해서 그걸 식으로 쓰면 그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어떤 t의 함수가 되겠죠. t에 대한 함수니까 이 녀석은 뭐 ft라거나 뭐라고 말했겠죠. t에 대한 함수니까. 요게 이제 그 원의 넓이야, 넓이. 근데 이 녀석의 이제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것이 순간 변화율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다 미분 똑같은 내용인데 길이가 어쩌냐, 여기는 또 넓이가 어쩌냐, 부피가 어쩌냐, 뭐 말만 좀 다른 거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율 이야기야. 그게 길이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면 넓이의 변화율, 부피면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위치의 변화량 그럴 때랑 똑같은 개념이죠. 위치의 변화율 그것이 우리가 속도 개념인 것이고 기본적인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시간분의 길이, 시간분의 넓이, 시간분의 부피 그런 이제 종류만 좀 다른 표현인 것이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 가속도 실제 연습 문제를 좀 보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그 X가 이거래요. 자, 그러니까 X라는 것은 T초 후의 위치죠. 자, T의 3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 자, 시간에 따른 함수야. 위치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 소리죠. 이럴 때. 자, 뭐 2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 그랬는데 속도, 가속도 이런 말 했어요. 자, 그런 것은 도함수 이야기니까 이 녀석을 도함수, X'을 생각해야죠. X'은 이거 도함수. T에 대해서 미분한다 했어요. 시간이 분모가 되는 거라서. 자,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 자, 이것이 T초 후의 속도야. 자,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속도식이다. 그 말이에요. 속도. 자, 이거 속도고, 자, 우리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하겠으니까 다시 이걸 또 미분하면, 이것을 미분하면이, 자, 그래서 이제 6T-6 이게 되겠죠. 이 녀석은 이제 다시 가속도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T초 후의 속도, 이것은 T초 후의 가속도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고, 저거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해주면 돼요. 자, 2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 2초 후 그랬으니까 2초 후의 속도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속도는 얼마냐 그렇게 물으면 2를 넣으면 4, 3, 12. 2, 6, 12 빼기 없어졌죠.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단위는 뭐 안 써졌으니까 단위를 생략하면 되고 그냥 마이너스 9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 속도는 양과 음이 있다겠죠. 자, 우리가 원래
저 녀석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수직선이 있는데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처음에 오른쪽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양의 방향이라고 친다면 이걸 양의 방향으로 친다면 마이너스 9라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말해요. 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뭐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왼쪽으로 가는 그 상황이고 그 시간이 지금 2초 지났을 때라면 2초의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 9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를 때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때 가속도. 2초의 가속도는 이게 가속도식이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것은 12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2초의 속도, 가속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0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 속력, 최대 속력. 자, 속력인데, 속력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속력. 자, 속도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이것이 속도의 그래프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속도의 그래프. 여기 이제 t초고, t초가 여기 이제 vt라고 합시다. 속도를. 얘는 지금 속도예요. 자,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거 이차함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3으로 묶었을 때 상황은 t-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t-1의 제곱이고, 여기 이제 상수항이 지금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셔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이제 이 식하고 같은 식이고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0이죠.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는 대충 그냥 여기라고 하고, 여기 그 말이죠.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뒤집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이건 속도의 그래프고 속도의 절대값. 자, 속력이라는 말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 x 절편 같은 것도 좀 찾아는 봐야죠. x 절편을 찾으려면 자, x 절편은 뭐 얘가 0일 때 y 값이 0일 때 그 말이에요. 속도가 0일 때 이런 데는 지금 속도가 0인 거죠. 속도의 그래프니까 y 값 자체가 속도 값입니다. 속도가 0일 때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2 그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제 범위가 지금 0에서 2까지만 주어졌으니까 0일 때는 이거 함수가 마이너스 9죠. 여기가 마이너스 9. 그다음에 2일 때는 2를 넣으면 될까요? 자, 2를 넣으면 1의 제곱이 3 빼기 마이너스 9였죠. 자, 2일 때 마이너스 9니까 여기가 뭐 2가 정도 있다면 여기 내려가서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 그 소리 여기까지만. 자,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은 속도의 그래프예요. 근데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자, 절대값은 요거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여기가 9가 있고 12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것의 절대값은 양수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속력이 가장 큰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2일 때가 가장 크다고. 최대 속력은 얼마냐? 최대 속력은 여기에 요것이 바로 12그 말이에요. 12가 최대 속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 양수로 끌어올려서 보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큰 속도니까, 큰 속력이니까 이 녀석이 바로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속력이란 것은 그냥 속도로 말하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의 절대값이라서 속력은 플러스 12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면에서 처음 속도 30m/s 속도의 식이고요. 속력의 식이고 이거를 똑바로 쏘아 올린 지면에서 위로 똑바로 90도로 쏘아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t초의 높이 hm인데 그 hm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성립할 때 다음을 구하자. 자, 여기서 이제 위로 공중으로 쏘아 올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체를. 그 식 이거다 그 말이고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몇 초 뒤냐 그런 소리고 그때 시간과 그때 높이도 구해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도 구해라 막 그랬어요. 자, 일단은 h라는 거 h는 높이인데 30t-5t 제곱. 자, 얘가 이제 높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높이니까 위치죠, 위치. 현재 위치. t초의 위치가 h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높이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한다. 그것이 바로 속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0-10t.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얘가 속도가 되는 겁니다. t초의 속도예요. t초의 속도. 자, 속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 vt라고 많이 해요. 이렇게 vt. 자, 속도는 vt. 자, 어쨌든 이런 식이 있는데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과 그때의 높이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자,
그러면 그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지. 물체 땅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게 몇 초 후에 최대 높이냐 그 말이야. 몇 초 후에. 그 말은 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쭉 막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 말은 이 지점 자체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위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자, 그 순간은 V는 0이다 그랬어요. 속도가 0인 곳. 그래서 속도가 0인 곳을 찾아라 그 말이니까 여기에서 이게 속도라겠죠. 이 속도가 자, 30 빼기 10t 얘가 속도인데 얘가 0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t 값은 3초 후 그 말입니다. 3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그 소리가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높이를 물으면 이제 그 시간은 3초고요. 자, 시간은 3초고 그때 높이라는 것은 이게 그때 높이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3을 넣으면 그때 높이는 3 넣으면 뭐야? 90이고 빼기 3을 넣으면 9, 5, 45 45죠. 그러니까 45 단위는 미터니까 미터를 써주면 되고요. 자, 그때 높이는 45m에 올라간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이 이제 운동 방정식이니까 저걸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러고 두 번째.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지면에 떨어질 때 그때 속도가 누구냐? 자, 근데 속도식은 아까 이거라겠죠. 자, 속도식은 이건데, 자, 속도식이 이건데 여기는 t가 미지수야.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라는 것은 그때 이 t 값이 얼마냐 그거 찾는 겁니다. 이제 지면에 떨어졌다. 그때 시간이 몇 초 후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게 식이 요거 되지. 이게 높이야 높이. 이것은 높이를 말합니다. t초 후의 높이. 그러니까 t초 후의 높이가 이건데 이게 t초 후의 높이입니다. 근데 이 높이가 지면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지면이라는 것은 높이가 제로다 그 말이야. 이게 높이인데 높이가 제로다. 이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니까 자, 뭐 5t로 묶으면 6 빼기 t죠 그냥 이렇게 생기겠네. 자, 이 녀석은 0 그 말이야. 여기서 t는 0, t는 6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t는 0, t는 6 그 말이야. t는 0이라는 거 뭐야? 처음에 쏘아 올리기 바로 직전 상태, 처음에 쏘기 전 상태가 0초 후 그 말이죠. 근데 이제 6이라는 것은 6초 후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6초 후에. 그러니까 그때 t 값은 6일 때 그 말이에요. t가 6일 때 땅에 떨어진다. 뭐 그때 속도라는 것은 속도식은 아까 이거라고 했어요. 이게 속도식이기 때문에 t가 6일 때 그 말이에요. 6일 때. 6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30 빼기 60. 그때 이제 속도는 그때 순간의 속도니 t가 6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30이다 그 말이야. 30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30 맞죠? 자,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는 높이가 제로다. 높이 얘가 제로다라는 말을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P는 이거, Q는 저거다. 자, T라는 시간 후에 위치가, 현재 위치가 저거다라고 써있어요. 이때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P라는 녀석은 이것도 T초 후에 위치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두 점이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T초 후의 위치. 그런데 이 녀석은 2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자, Q라는 녀석은 QT는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8. 요게 이제 각각의 어떤 두 점의 운동, 어떤 위치에 대한 식입니다. 위치. 자, 위치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죠. 이것의 속도는 vt라고 쓴다느니 요것의 속도는 v1t라고 합시다. 이것은 뭐냐?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4t 마이너스 4 시간에서 미분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속도는 v2t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2t 마이너스 10이죠. 이것이 이제 두 녀석의 속도야 각각.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P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Q는 이쪽 방향이다 그 말이야. 현재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가는데 한 녀석은 이렇게 간다 그 말이야. 서로 반대, 엇갈린다 그 말이야. 이렇게. 반대로 이 녀석이 또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간다 그 소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가 한쪽 방향, 오른쪽 방향을 만약에 양의 방향이라고 했다면 왼쪽 방향은 음의 방향인 거예요. 즉,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속도가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왼쪽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이 양이라면 양의 방향으로 간다 그 말 됩니다. 얘가 음이라면 음의 방향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로 엇갈려 간다 그 말이 뭔 소리예요? 얘가 양수라면 이 속도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란 소리고 얘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란 소리야. 그 말을 한꺼번에 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각각의 속도인데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다 그 말은 둘이 곱하면 음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서. 그래서 4t-4랑 2t-10이랑 이게 두 녀석의 각각의 속도인데 두 속도가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속도 자체가 부호값이 양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둘이 곱하면 음수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두 속도가 곱이 음수가 된다. 이런 조건이면 얘가 양이면 음이고 얘가 음이면 양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부등식이잖아요. 자, 이것의 근은 얘는 1이 근이고요. 얘는 지금 5가 근이죠. 그래서 뭐 2씩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1이 근 5가 근이고 방향 이쪽이다. 그럼 t값은 1에서 5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찾는 시간의 범위. 자, 1초부터 5초 사이에는 두 녀석의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제 연습 문제.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푸는 문제.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오른 것을 보라. 이제 속도의 그래프를 주고 지문이 다음에 있습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를 줬으니까 저기서 좀 다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자, 0부터 이제 뭐 1, 2, 3, 4, 5, 7, 8까지 있어요. 1, 2, 3, 4, 5, 6, 7, 8. 8까지 있는데 이제 VT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X축 여기 이제 T축.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 여기 T자입니다. T자. 자, T자. 시간에 따른 속도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갔고요. 갖고 여기서 이제 3까지 갔고 3에서 4로 내려갔고요. 자, 이제 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하고 6에서 갔고 7까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8의 지점에서는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자, 0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자. 그렇죠? 자, 옳은 거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를 잘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먼저 0에서 8까지 t가 0에서 8까지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0에서 8 여기까지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었느냐.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식을 그래프로 이제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은 뭐라겠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를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요. 이게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예?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간다 그 말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양일 때에서 음일 때로 바뀌는 어떤 그런 거니까 속도가 양이다입니다. 속도가 양이다는 위쪽, 속도가 음이다는 아래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은 만약 여기 봅시다. 자, 여기는 속도가 지금 양수예요. 기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함수값 자체가 속도입니다. 속도. 여기 속도는 다 양수죠. 여기 속도는. 여기 속도도 양수죠. 예.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양수에서 양수니까 뭐야? 음수로 바뀐 게 아니죠. 자, 그렇고 여기는 양수 속도에서 음수 속도로 바뀐 거지. 여기 6일 때. 자, t가 6일 때. 자, 이때는 지금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여기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대겠지.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다 또 오른쪽 간다 그 말이지. 여기가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첫 번째는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t가 2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자, t가 2일 때 여기에서 여기 지점에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속도의 순간 변화를 그래요. 속도의 순간 변화라서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접선. 근데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자, 상수함수는
접선이 기울기가 0이다 그랬지. 여기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왼쪽에서 다가오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니까 0이다 그래. 자, 우리가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다시 미분한 겁니다. 속도를 미분한 거라서 여기에서 미분인데 이거 상수함수라서 0은 그 말이야. 그러니까 t가 2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이 말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자, 3번. 5에서 6까지는 가속도의 값은 양수다. 자, 5에서 6. 자, 5에서 6은 여기서 여기를 말하죠. 지금 구간상에. 여기는 가속도가 0이, 가속도가 뭐 양수냐, 음수냐. 자, 근데 여기 뭐야? 내려가고 있는 거지. 자, 이것은 이제 직선의 모양인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죠. 감소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의 미분값은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일반 그래프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은 미분할 때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거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수다 그 말이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가속도 값은 음수다. 그 다음에 0에서 8까지 정지에 있는 순간은 두 번이다. 정지에 있는 순간. 자, 정지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거나 가다가 멈추거나 이럴 때가 정지라 그랬지. 속도가 0인 곳 이야기야. 정지라는 것은 V가 0인 곳. V가 0인 곳이니까 0보다 큰 곳에서 8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0 자체는 포함 안 되고요. 그래서 가다가 속도가 0인 곳. 여기죠. 여기는 저거 양수인데 양수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같은 방향 간 겁니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어쨌든 멈춰 있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근데 속도가 0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 거겠지. 얘 운동 방향, 얘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운동 방향은 바꾸지 않은 지점이지만 여기도 속도는 제로고 속도 제로, 속도 제로. 자, 여기 T축, 여기 T축하고 다 있는 곳은 속도가 0인 곳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인 곳은 정지해 있는 순간인데 그 녀석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다 그 말이야.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2에서 6까지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2에서 6까지. 자, 2, 여기에서 6,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 방향은 안 바뀌느냐.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이건 다 양수죠. 이거 양수, 여기도 양수. 자, 여기서까지 보면 요것의 속도 값은 다 양수예요. 함수값은. 함수값이 다 양수다 그 말은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부터 6까지는 속도가 음의 속도가 없죠. 음의 속도는 양의 속도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야기입니다. 반대 방향 음쪽이 없으니까 여기서까지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만 갔다.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맞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60cm인 사람이 높이 4m, 4m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바로 밑에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 그 소리야. 이렇게 출발해서 몇 초 2m 속력으로 똑바로 서서 수직으로 똑바로 서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자. 자, 이제 가로등이 4m가 있고 사람이 160cm 사람이 있고 여기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막 이렇게 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을 좀 식으로 좀 나타내봐야지 그림으로. 자, 이렇게 지금 뭐가 있고요. 자, 이 가로등이 4m가 있습니다. 다는 생략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키가 이제 1.6m인데 항상 이런 것은 다 시간에 따른 이야기라서 t초 후의 이야기입니다. t초 후에. 그래서 t초 후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찾아라 그 말이야. 어쨌든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생각하고 t초 후 상황. 자, t초면 사람이 여기 섰다가 이만큼 갔겠지.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자, 근데 이 사람 키가 지금 1.6m야. 1.6m. 자, 그러면 t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갔을까 생각해봐야지. t초 후에 여기 왔으니까 자, 이 사람이 몇 초 2m 속력으로 걸어간다. 몇 초 2m로 걸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2t만큼 간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럴 때 이제 또 그림자 길이라는 것은 뭐야? t초 후의 그림자의 길이. t초의 그림자 길이는 요것이죠. 요것이 지금 t초의 그림자의 길이. 얘가 지금 그림자 길이. 자, 이 녀석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자, t초의 그림자는 이건데, 그럼 얘는 뭐냐, 그 말이지? 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림자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합시다. 그림자 길이 L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L은 이거 가지고 뭔가 좀 식으로 나타내봐야죠. t초의 그림자의 길이도 시간에 따른 함수죠.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림자 길이가 바뀌니까. 그래서 t초의 그림자는 요건데, 요 녀석에 대해서 식으로 좀 나타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뭔가 좀 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수직으로 걸어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은 지금 닮음 이야기야, 닮음.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 닮았어요. 그냥 닮음비를 쓰면 돼. 자, T하고 가로등 길이 1.6대 4 그 말이죠. 이게 대응변이죠. 그거나 요거 그림자 길이 L하고 여기서까지 길이 여기서까지 길이는 L 더하기 2T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L 더하기 2T가 전체 길이니까. 그러니까 대응변끼리 쓰면 이런 말이 생기는 거야. 요것을 이제 정리해보자 그 말이야. 요것을 L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양의 곱 4L이죠. 4L. 는 외양의 곱 1.6하고 L 곱하고요. 더하기 1.6하고 2T 곱하면 3.2T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써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L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L이 있고 여기도 L이 있으니까 좀 넘겨서 정리해야 되겠지. 넘기면 2.4R 되겠고요. 2.4L. 자, 2.4L은 3.2T란 말이 됐어요. 자, 이런 말이 생기면 뭐 이제 L에 대해서 나타날 건데 뭐 10배씩 해도 되니까 24, 3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24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이거 24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이때 L이라는 식은 그 말이야. 자, L이라는 식은 8384 3분의 4t 그럼 되겠죠. 자, 이거 그림자의 길이인데 그림자의 길이는 3분의 4t라고 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물론 이제 단위는 다 미터라고 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3분의 4t.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정리했더니 L이라는 길이는 3분의 4t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L이라는 길이는 t초의 그림자의 길이인데 그 녀석은 3분의 4t인 거다 그 소리입니다. 시간에 따른 함수죠, 길이가. 자, 근데 구하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랬어요. 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 말은 L의 프라임 그 말이에요. L의 프라임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니까 3분의 4 그럼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단위가 움직이는 길이니까 미터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4미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3분의 4미터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냥 변화율만 보였죠. 그냥 t초의 변화율은 그냥 3분의 4m입니다. t가 누구냐에 상관없죠. t 문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상수함수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리 별명 찾아봐야지. 자, 그림자 끝이라는 것은 자, 사람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 때 가로등이 딱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비추면 그림자가 여기 있죠. 끝이. 자, 그림자 끝이 여기인 것이고 T초는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그때 그림자 끝은 여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림자의 길이라는 걸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지. 그림자 끝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T초 후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길이 자체가 요 길이가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는 그 녀석을 이제 식으로 쓰면 그 녀석을 뭐 아무렇게나 쓰면 그 녀석 이제 그림자 길이니까 그것도 뭐 L이라고 쓴다면 L2 뭐 이렇게 말합시다. L1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자, 그 녀석 요 길이는 뭐야?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근데 얘가 아까 이제 3분의 4t였어요. 이거랑 이거 더해야 되니까 3분의 6t, 3분의 4t, 3분의 10t가 되겠죠. 여기 이제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 그렇죠? 그것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랬어요. 이것의 속도, 이 L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L2를 미분한 거 그 말이야. 녀석은 요거 미분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미터 이렇게 되겠고, 시간이 초면 미터 퍼 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속도니까. 속도는 또 속력의 단위 붙여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각각의 t초 후의 상황, t초 후에 뭐 움직인 거리, 그림자의 길이, 막 이런 거 이제 t초 후의 상황을 모든 걸 메모한 다음에 그 녀석을 이제 변화율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번엔 가로, 세로가 각각 20cm, 10cm 직사각형이 있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몇 초 1cm, 세로가 몇 초 2cm 이렇게 커진대요. 가로, 세로가.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상황을 일단 정리해보면 직사각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가로가 20, 세로가 10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는데 가로가 몇 초 1cm 늘어나고 세로는 몇 초 2cm 늘어나고 막 이렇게 가로가 1cm 막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서 나중에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로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세로도 막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이렇게 됐더니 나중에 얘가 정사각형이 되었다. 막 그런 소리야죠. 자, 그러면 요 녀석 말이지. 자, 가로는 몇 초 1cm씩 늘어나. 그러면 항상 t초 후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t초 후. 자, t초 후면 얘가 가로는 t만큼 늘어났겠죠. 세로는 2t만큼 늘어났겠죠.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t초 후의 상황인 거예요. t초 후의 상황이고, 그때 t초 후에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인데, 그때 넓이의 변화를 써요. 넓이. 자, 그래서 t초 후에 넓이를 써보는 거예요. t초 후에 넓이. 그때 넓이는 이 녀석이 가로인 거잖아요. 20 더하기 t. 그때 세로는 저거죠. 10 더하기 2t. 자, 이게 그때 넓이인 거예요. 자, 이 넓이인데, 요거 이제 정리해서 좀 쓰면,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하면 t부터 쓰면 2t 제곱이죠. 2t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0t, 10t, 50t예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정리하면 200 그 말이고. 자, 이것이 이제 t초의 넓이가 되겠어요. 이게 t초의 넓이. 그런데 원하는 게 뭐예요? t초의 넓이의 변화율을 그랬어. 넓이의 변화율. 변화율이니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변화율이라겠죠. 이게 넓이인데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순간적인 변화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이 식은 뭐 이제 만약에 넓이니까 뭐 s라고 합시다. 그럼 s 프라임 그 말이에요. s 프라임이 이제 넓이의 변화율이죠. 변화율은 미분하니까 4t 그 말이고 여기 더하기 50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t초의 변화율인 겁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것도 속도 개념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t초의 넓이의 변화율인데 t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 자,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그랬어요. 정사각형이 됐다 그 말이 뭐야? 가로랑 세로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때 그 시간을 찾아봐야 되겠죠. 가로 20 더하기 t, 세로 10 더하기 2t. 자, 요 가로 세로가 같으면 되는 거지. 이때가 정사각형인 거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t가 넘어가면 빼기니까 t고 10이 넘어가면 빼기 10이니까 10. 자, t가 10일 때 그 말이야. t가 10이다 그 말은 얘가 30 됐다. 얘도 20 늘어났으니까 30 돼서 정사각형 된 거죠. 그래서 t가 10일 때가 저 녀석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10초 말고는 얘는 1cm씩 늘어나고 쟤는 2cm씩 커지니까 10초 지나면 이제 정사각형 다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초일 때만 정사각형이고 t가 10일 때 그 말. t가 10일 때니까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그때가 바로 변화율인 겁니다. 넓이의 변화율. 그래서 40 더하기 50, 90. 자,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찾는 넓이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에 맞춰서 그 t가 얼마일 때인가를 찾아서 도함수 식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율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10cm고 요 반지름이 10cm고 높이가 30, 높이가 30인 직원볼 모양의 이런 원볼 모양의 그릇이 있다. 자, 이 그릇에 몇 초 2cm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채울 때, 그리고 이제 그릇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물을 이렇게 채운다 그 말이죠. 근데 몇 초,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cm씩 비율로 올라간다. 수면의 높이가 2cm씩 올라가게 붓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수면의 원 모양의 넓이가, 수면 여기죠 지금. 이 원 모양의 넓이가 36파이가 되도록 단위를 생략하고요. 36파이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물었어요. 물의 부피의 변화율. 여기서 자, 물의 부피를 물었죠 지금. 자, 부피를 물었으니까 이것도 t초 후의 부피를 찾아보는 거예요. t초 후의 부피.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이제 그림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있는데 t초 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t초. 자, 이렇게 원래 있고요. 자, t초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원이 생겼을 테고 여기 물이 채워진 건데 t초에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지름도 이렇게 있고 여기 원에는 이제 10이 있는 거고 얘는 또 30이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수면의 높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물을 붓는데 몇 초 2cm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 수면의 높이가 요 높이가 2초 아니 몇 초 2cm 비율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t초 후에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수면의 높이가 t초 후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값이 바로 2t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1초당 t만큼이니까 1초당 2만큼이니까 t초는 2t만큼 올라간 거지. 여기가 2t 그 말 2t.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 이제 반지름 같은 게 있으니까 반지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T초의 물의 부피. 자, T초의 물의 부피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피를 생각하려면 이 반지름이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반지름 R을 찾으면 되는데 R은 누구냐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이 전체 길이가 또 30이라고 줬잖아요. 30이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10하고 30 그 말이야. 10하고 30이란 것은 3대1, 3배 관계죠. 1대3이고 1대3 그러면 여기도 닮음이니까 1대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례식으로 바로 쓴다면 그 말이야. 자, 여기가 1대3이면 여기도 1대3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요것의 3분의 1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비례식 써도 되는데 그냥 요것의 3배 관계니까 요것이 3이고 10이다. 아니 30이고 10이다. 3대 1이잖아요. 얘도 3대 1인 겁니다. 닮음이니까. 예. 요 길이는 요것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것의 3분의 1은 3분의 2t죠. R이라는 것은 요 길이는 3분의 2t다. 비례식 안 써도 이 정도는 그냥 나누기 3 하면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요것의 반지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원뿔의 부피를 쓸 수 있는 거지. 자, 원뿔의 부피는 요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밑넓이, 요거 넓이. 자, 반지름 이거니까 그대로 쓰면 부피를 이제 부피를 뭐라고 할까요? 뭐 S라고 씁니다 그냥. 자, 부피를 S라고 한다면 그 S에 대해서 자,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자, 파이 R 제곱이 요 밑넓이 그 말이에요. 밑넓이. 거기다가 높이 곱하니까 높이가 2t가 있죠. 곱하기 또 3분의 1. 자, 이 녀석이 바로 이 물의 부피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물의 부피니까 물의 부피를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자, 식으로 좀 정리하면. 자, 이제 이것은 3의 제곱 3이니까 27까지 있고요. 27.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제 t제곱 t니까 t는 또 3제곱 있는 거죠. 자, 숫자는 2의 제곱 2니까 8이 있어요. 이게 8파이 말이죠. 자, 전체적으로는 27분의 8파이 t의 3제곱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원뿔의 부피예요, 지금. 자, 이렇게 딱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넓이, 원 모양의 넓이가 수면에 원 모양의 넓이가 36파이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니까 얘가 지금 부피인 겁니다. 부피. T초의 부피야. 근데 부피의 변화율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T의 함수인데 S'을 찾아야죠.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변화율이야. 변화율. 그러니까 3 내려가서 약분되면은 9분의 8파이가 되겠고요.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이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구나. 그 말. 얘가 지금 T초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T초의 변화율인데 T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T가 얼마인지, T가 몇 초일 때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죠. 수면의 원모양의 넓이가 36파일 때 그래서 수면의 원모양이 36파일 때. 그런데 여기가 지금 녀석이 지금 T초가 반지름 이거죠. 네, 요때 원의 넓이가 36파이다 그 말. 이 원의 넓이가 36파이. 그 말은 파이 곱하기 3분의 2t의 제곱. 얘가 지금 이 원의 넓이죠. 그 원의 넓이가 얘가 36파이다. 그 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것은 t 값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이는 약분하면 되고요. 이제 9분의 4t 제곱이죠. 9분의 4t 제곱인데 얘가 36 그 말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9배씩 하고 이렇게 9배 하고 4로 나눠주고 4로 나눠주면 되지. 이러면 얘가 t제곱이 되는 겁니다. t제곱인데 이것은 이제 뭐 약분하면 얘 약분해서 뭐 9죠. 9의 제곱 그것이 t제곱이니까 t는 그냥 양수니까 9죠 그냥. 음수 시간 아니니까. t는 9. 그래서 9가 바로 9초 후 그 말이에요. 9초 후의 넓이, 이 수면의 넓이가 저기처럼 36파이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9초 후니까 여기다 이제 9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변화를 이거고. 그러니까 9분의 8파이 곱하기 9의 제곱 80을 넣어주면 돼요. 약분해서 이제 9가 됐고요. 98, 72파이, 72파이. 그래서 이제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저것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 순간적인 부피 변화율은 72파이다. 단위는 이제 부피니까 뭐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위 같은 것은 꼭 붙여줘야 됩니다. 단위를 안 붙여주면 감점을 당하거나 오답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라는 것이 그냥 숫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 킬로그램인지 그램인지 뭐 센티미터인지 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마지막에 꼭 붙여줘야 되고 속도다 그러면 뭐 메타 퍼 세크라든지 이렇게 단위를 붙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변화율에 관련된 속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이 정도를 일단 마무리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미분 쪽을 쭉 공부해왔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적분 또 공부해야 되겠고요. 자, 미분이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계산 과정도 막 길기도 한 것도 많고 그래요.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좀 다양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면 또 경험이 많이 쌓여서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분 수고하셨습니다.